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미증시 먼저 보기에 앞서서 시장 문 열기 전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됐기 때문에 그 점 체크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간밤 공개됐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한 가지 꼽자면 소매 데이터입니다. 미국의 GDP의 3분의 2, 그러니까 70% 정도 담당하는 게 소비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보고 경기를 많은 트레이더들이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체크하고자 정리해봤는데요. 고용, 물가, 소비까지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월 소매 판매가 최근 2년 내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데이터 보시면 헤드라인 수치가 3% 증가가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게 1.7%니까 거의 배 가까이 잘 나온 거죠. 그리고 탈 것, 차량이나 가솔린, 그런 휘발유 이런 것을 제외한 물가를 보시면 2.6% 소비가 늘었습니다. 예상했던 컨센서스가 0.6%였으니까 거의 4배 정도 예상보다 잘 나오는 수치죠. 항목별로도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음식 서비스가 수치가 잘못됐네요. 이번에 7%대 증가된 수치, 레스토랑 많이 간 거죠.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지갑을 열고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 이게 이제 공급망 문제가 완화된 영향을 받아서인지 자동차 부품 가치 수요가 올라간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가구는 계속 좀 잘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은 가전과 백화점입니다. 그동안 소비가 몰렸었던 다른 이제 종목군들, 다른 항목군들 원래 좋았는데 유독 가전만 살아나지 못했거든요. 기기 이런 제품들이 잘 팔리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려 그 연율 기준으로 봤을 때 3.5%나 소비가 늘었습니다. 지갑 열어서 가전제품도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백화점도 많이 가네요. 저만 지갑이 부실한가 봅니다. 미국에서 고가 명품 제품도 잘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백화점 쪽도 3%대 증가세 이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예전에 이제 정리해드린 내용인데 미국에서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1월 직불 신용카드 가구당 지불액 공개를 했었는데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나 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경기를 봤을 때는 당연히 좋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생각해 볼 부분은 위험 자산들, 특히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내용입니다. 이 제목에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착륙 아닌 이륙인가? 경기에 대해서요. 그전에는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경기가 좀 안 좋아지긴 할 텐데 그게 얕은 침체에서 끝나느냐 깊은 침체까지 가느냐 이 논란이 거셌는데요. 지금은 아예 랜딩 없다. 노랜딩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다는 부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노랜딩을 넘어서 이 정도면은 착륙이 아니라 이륙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가? 계속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어서 뭔가 계속 산다. 그러면 물가가 꺾일까요? 그런데 연준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물가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고 물가 잡기 위해 꺼내드는 카드가 금리 인상입니다. 이렇게 고용도 좋고 소비도 잘 되고 경기도 탄탄한데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이 있는가? 이제 이렇게 주식시장은 악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 호조발 긴축 우려 장 초반에 나타났었죠. 금리들의 반응도 그랬고 시중금리들도 다 이제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장 초반에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권에서 출발됐습니다. 이전에 데이터가 발표됐으니까 그 영향받으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시장이 왜 이렇게 강력할까 싶을 정도의 강세, 장중에 저점까지 대비했을 때는 무려 2%의 상승폭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이 긴축에 대해서 가장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는 나스닥 지수가 어제, 오늘 이틀간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크게 뛰어오릅니다.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데요. 간밤 0.92% 추가 상승을 하면서 12,000대를 회복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 계속 이제 핑퐁의 흐름인데
연준 추가 긴축 우려가 나타나고 있죠. 만약에 이게 반영이 컸다라고 하면 2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뛰었을 텐데요. 간밤 이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폭보다 경기에 더 민감한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컵 안에 담긴 물이 절반이 있습니다. 절반밖에 없는가? 절반이나 있는가? 이 해석의 영역인데 절반이나 있구나. 경기의 자신감 쪽으로 시장 포커스를 맞추면서 올라갔고요. 채권 시장도 그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제 긴축 반영을 시키면서 강세였는데 왜 유독 나스닥 지수가 강할까? 이 부분은 이제 크립토의 움직임과 함께 연동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다음 장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종목별로 반응 보시면 애플의 강세 두드러졌습니다. 이 중국에서 폰 잘 팔렸다고 합니다. 판매 호조 있었고요. 워런 버핏이 원래도 애플의 주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또 샀다고 전해지면서 이 주가가 상승을 했고 애플을 필두로 해서 빅테크들이 그래도 나름 견조하게 버텨줬습니다. 전기차가 일제히 상승세를 시연했는데요. 리비안, 루시드 동반해서 강세. 사실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테슬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요 내용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연말에는 트위터 CEO 사임을 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전기차 소홀히 하는 건 아닌가 주주의 볼멘 소리가 있었는데 그 우려감을 조금을 불식시킬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이슈가 크게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백악관에서 예전에 그랬죠. 테슬라 많이 그 충전소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 너네만 쓰지 말고 다른 기업한테도 개방해라. 그날 우려감 때문에 이 정부하고 테슬라하고 이 대립각이 나오는 건가 하면서 당일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런데 테슬라가 요거 일부 다른 기업한테 개방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를 그 미국 정부 주도로 해서 많이 깔 계획이 밝혀지면서 찰지 포인트나 블링크 찰징 같은 이 충전소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생각을 해볼까요? 요즘 크립토, 이 코인들의 가격들이 다 강한 모습인데 이게 정말 위험자산 선호 현상의 리스크 온 현상일까? 아니면 단순 수급의 이슈, 숏 스퀴즈인가? 계속 좀 추적 관찰은 필요해 보입니다. 간밤 비트코인 한 8% 급등하면서 24,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크립토 자산이 같이 상승을 하면서 이 코인베이스 등의 코인 거래소 관련 기업들의 급등세가 간밤 두드러졌는데요. 그 테마 섹터 상승률 상위로 쭉 보시면 이 비트코인 크립토와 관련돼 있는 밈 주식, 게임 주식, 메타버스, 인공지능 AI 손잡고 굉장히 상승률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로블록스가 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4분기 손실은 증가됐습니다만 평균 1일 활성 사용자도 증가했고 분기 예약도 예상보다 뛰어넘으면서 이제 게임 많이 하는구나 이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크립토와 이들 섹터는 궤를 같이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추세적으로 이들 섹터가 같이 움직인다고 하면 그야말로 시장 여전히 이제 리스크 온 형태, 위험 자산들이 조금 더 회복세를 이어질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겠지만 만약에 숏 스퀴즈, 일종의 하락에 베팅했던 그 세력들이 이 상승세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면서 손실을 우려해서 물량을 다 청산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아웃퍼폼하는 단기 급등을 나타내는 숏 스퀴즈인가 이에 해당이 된다면 상승세가 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월가에서 조금씩 비트코인에 대해서 간밤 급등은 숏 스퀴즈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AI 관련 이슈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AI 쪽에서 챗GPT 유료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밈주식 성격을 가지고 있는 테마 종목군들이 조금 더 오르는 모습인데 테마 섹터로 보면 상승률은 4.63%, 소프트웨어 이쪽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고요. 최근 급등의 급등세를 거듭했었던 반도체 엔비디아는 간밤 0.9% 밀렸습니다만 여전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의 다른 AI 관련 반도체 테마주의 강세는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 따로 정리해 볼 거고요. 여행은 에어비앤비 이번에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정리를 해볼 텐데 반도체도 같은 반도체는 아니죠. 알고 계시다시피 엔비디아는 GPU 쪽, CPU 비메모리 쪽도 있고 우리나라는 메모리의 강점도 있고 차량용 반도체 관련 메모리 또 차량용 자율주행 관련 비메모리 이렇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간밤 아날로그 디바이스와 온 세미컨덕터의 주가의 흐름이 또 눈에 띄어서 그 부분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아날로그 디바이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좋기는 하더라고요. 실적도 앞으로 향후 가이던스도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매출도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 매출 예상했었던 게 한 1억 달러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무려 32배 더 잘 나왔죠. 32.5억 달러 발표를 했습니다. 전기차, 공장 자동화, 디지털 헬스케어 노출이 높은 반도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전기차는 자율주행차 관련 반도체 이쪽입니다. 공장 자동화, 로봇, AI 테마로 확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가 보시면 5년 차트 나와 있거든요. 신고가, 계속 신고가를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과 이제 매출 비중이 비슷한 쪽에 그래서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바로 온세미컨덕터인데 이 종목은 전기차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에 필요한 반도체, 공장 자동화, 로봇 AI 이쪽에 필요한 반도체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입니다. 보시면 여기도 5년 차트인데 신고가 영역입니다. 어제 이미 신고가 돌파를 했고 오늘 소폭 쉬었습니다만 그 흐름이 여전히 이 고점 계속 경신하는 모습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이 키워드를 좀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애플 밸류체인 우리나라 여러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져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연기 소식이 들려요. 메타버스 하드웨어 기기 쪽 얼마나 기대를 했습니까? 근데 이게 수차례 연기를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또 추가됐습니다. MR 기기라고 VR, AR 기기 요쪽인데요. 원래는 작년 6월에 공개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또 무산되면서 올해 봄에 발표를 한다고 했었는데 간밤 또 이것을 미루면서 6월 달로 예정이 돼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기도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새로운 스마트폰 출시도 지금 2개월 연기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폰 쪽에 화면에 잔상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그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가 늘 이제 관심사죠. 이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이제 4분기에 사고판 종목들을 업데이트한 건데 보시면 주요 매수 애플 눈에 띕니다. 워낙 이제 애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비중을 늘리고 있다. 시장을 좋게 본 것인가, 애플한 종목을 좋게 본 것인가 고민이 되고요. 예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라마운트 글로벌, OTT 쪽, 루이지애나 퍼시픽, 건자재, 목재 쪽 관련 기업도 조금씩 담았습니다. 자, 주요 매도 종목은 쉐보론 약간 팔았고요. 액티비전 블리자드 가지고 있는 지분 중에서 한 12% 매도했습니다. 게임 쪽이고 금융 그리고 은행 이쪽 서비스 기업들도 일부 매각을 했습니다. 중국 매도 쪽이 눈에 띄는데 비아디 배터리 쪽이죠. 요거 지분이 약간 팔았습니다만 여긴 대거 매도했습니다.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워런 버핏은 종목 사면 한 10년은 들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몇 개월 안 됐는데 또 팔았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쪽이죠. 대만 기업입니다. TSMC. 미국에는 ADR로 상장이 돼 있는데 간밤 이 영향 때문에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보유 지분 중에서 86%나 다 처분했다는 소식 4분기 중에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클 버리 빅쇼트로 유명한 인물이죠. 마이클 버리는 이 동일한 4분기 때에 중국의 기업을 샀습니다. 물론 여기는 제조 쪽이고 여기는 IT 쪽이라서 섹터가 다릅니다만 알리바바 사고 징동닷컴 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가장 최근에 트위터 보시면 1월 31일 이쪽에 매도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 중국 관련 기업들 샀던 걸 팔았나라는 그런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그거는 이 1분기에
집계를 끝내고 공개했을 때 그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워런 버핏의 시각들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리 옮겨서 국내 증시 어제 상황 쭉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현물 양지수의 낙폭이 좀 거세게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1.5%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가 2% 가까이 빠졌습니다. 전강 후약의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이 하락의 명분은 크게 한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 공개가 됐는데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죠.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계속 높게 이어갈 것이다. 이런 우려감으로 환율이 또 급등했고 외국인의 매도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이쪽인데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약간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1년 단기물 MLF 금리를 동결하기로 하면서 중국의 부양 기대감도 약간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1월 급등에 따른 조정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버크셔 해서웨이 4분기에 TSMC 매각을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와는 좀 다르지만 파운더리 쪽이지만 이 반도체주의 부담으로 해석이 되면서 국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포드의 생산 출하 중단, 픽업 트럭, 전기차에 대해서 이 소식이 어제 좀 전해지면서 당잠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담당하고 있는 게 SK온이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주가 하락, 이것도 이제 지수 기여도가 높은 만큼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전기차가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 산업의 방향과 구도는 계속 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전기차 시장 확대 미국 정부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충전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간밤 전해진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완성차 기업도 충전 렌터카 기업도 같이 동참하기로 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 정부가 전기차 육성을 위해서 충전소 구축을 위한 어떤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 관련 기업들 쭉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 가지고 왔고요. 오늘자 투자뉴스 7 내용입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온앤커의 당잠사였습니다.